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술계 소식. 우선은 요거 주제는 우리 정연우 의원께서 준비를 하신 거라서 쭉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쉽게 설명하면 이게 계속 되던 얘기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냐 하면 코로나 빈급 사태와 관련해서 예술인 지원 작업이 내려왔는데 작품 발표 지원, 제작 지원에 대한 꼭지가 내려왔거든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그 4개 분야인가 밖에 없었어요. 음악, 연극, 무용, 그리고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음악이 돼 있는데 음악의 내용 중에 무슨 교양, 곡 형태 등등이 있는데 클래식만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술 지원에 대한 게 꼭지가 나오잖아요. 여러 뭐 분야들이 있는데 음악 분야에 저희 같은 장르, 제가 하는 장르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지원했었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지?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좀 잘 자란 친구가 오빠가 하는 거는 음악이 아니에요. 뭔 소리야, 나 음악가인데. 오빠가 하는 건 다원예술로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정통 예술에 속하지 않는 인디 음악, 그리고 뭐 스트릿 댄스, 그리고 심지어 영화까지도, 영상 영화까지도 다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일종의 좀 떨거지 같이 묶어놔서 지원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가 예술이고 뭐가 음악인가? 소위 말하는 위에 행정결정관이 몇 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돼서 내려와 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옳은 거겠는가 혹은 현실에 맞는 거겠는가를 좀 성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저는 앞서 말한 내용과 비슷한데 이게 약간 뭐 엄숙주의, 한국이 가지는 특유의 엄숙주의들 이 안에서 같이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 안에 락 밴드는 예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아이돌 예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은 저거는 뭐 예술이라기보다 뭐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지 우리랑 다르다. 네, 그렇죠. 대중예술은, 대중음악은 대중에서 평가받아야지 왜 이쪽으로 왔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쪽에서 얘기 많이 드는 게 너희들 쪽엔 대중음악 아니냐? 왜 시장에서 평가받지 관의 지원을 노리냐? 저는 진짜 의아한 얘기거든요. 사실 지역 음악이라는 환경과 실정상 똑같다고 봐요. 가치를 가지지만 인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걸 철저하게 클래식과 나머지로 구획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더 다양한 예술 장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술만 해도 그림만 그리던 시절은 끝났죠. 요즘에는 설치 미술, 그 설치 미술마저도 설치하는 상황을 찍는 영상 미술 아카이빙이 요즘에 또 대세로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발전을 해나가는데 음악은 언제까지 클래식만 예술가라고 할까요? 가장 소외되는 거는 예술 향유자들이거든요. 예술인들이 구획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만 예술이래요. 더 여러 가지 많은 예술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만 예술이니까 결국 향유자들은 그거밖에 못 즐기게 되고 뭐 예술은 되게 한정돼 있네. 그러니까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이 아닌 게 되면서 결국에는 예술 향유자들은 그걸 제대로 못 즐기고 결국 그 모든 피해는 예술인 전체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축소되고 구획화되고 협소해지고. 그래서 요거 또 이어가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특정 클래식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장르의 어떤 전문가들 공부도 하신 분들만 특정 기관의 기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좀 이 말씀이 외람됐었겠지만 그분들이 사실 문화해적 정부가도 사실 아니에요. 근데 보통 무슨 축제 감독 분류돼서 작게는 크게는 무슨 큰 단체 기관장들은 제가 아는 한에는 대부분 클래식 아니면 연극이고 일부 글 쓰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특정 장르의 어떤 행정 독점이죠. 예술 행정 독점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들을 낳고 있는가. 대구 예술을 점점 더 협소화시키고 저 나가서는 정치에 기생하게 만드는 것들을 해왔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정말 이걸 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만 현실입니다. 이거 미안한. 네. 그런 분들이 또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아서. 최근에 뉴스 나왔죠. 또 DIP 사건도 뉴스 한번 보시면 심각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DIP는 사실 디지털 산업진흥원인데요. 근데 사실 수년 동안 소위 말하는 우리 쪽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영상 미디어 센터 씬을 운영하게 됐고, 또 우리 쪽 이제 인디 음악 예술계 뭐 여러 가지를 하기도 했고, 근데 뭐 실제로 성과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부적으로 돈들은 지출되는데 그런 내부적인 또 안 좋은 일이 생겨나고
이렇게 온 거죠. 네. 이런 걸 벗어나려면 물론 국가적 뭐 차원에서의 상황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자체로도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결국 행정이나 이런 접근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추동한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언제거나 바뀌어달라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내 방식에 대한 이해도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음악으로 취급 안 하냐 그러는데, 많은 인디 예술인들이 관에 등록된 단체 수가 현저하게 적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후배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예술단체 등록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표준이 많아지면서 정말 많구나 하면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활동하는 사람들은 클래식보다 다른 장르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관에 등록된 예술단체는 현저하게 적거든요. 그런 관에서는 당연히 관의 한계죠. 현장을 살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만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지만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많은 인디 예술인들이 예술단체로 등록하면 돼요. 근데 하라고 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 코로나 긴급 지원 사태 때 예술단체 등록 중에 있는 팀들은 100만 원씩 다 지원을 받았거든요. 저희 레미디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등록을 하라 했던 친구 등록 안 했더라고요. 아무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불평만 할 거냐는 얘기죠. 우리 지원받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네. 그래서 관의 방식도 이해하고 좀 적극적인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로 등록, 뭐 고유번호증 받는 건데 어렵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쉽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최근에 하던 밴드를 다시 시작했는데 뭐 취미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자기 곡 쓰고 전공자고 하니 노래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우리 대표 그 기타 분이 또 음악학원 원장님이세요? 우리 연내로 한번 공연하서 출연해서. 알겠습니다. 그 팀을 예술단체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그걸 등록하면서 등록 절차를 한번 다음에 찍어보는 것도 그리고 좋겠네요. 아니 진짜 사실은 그 멤버들이 쟁쟁한 분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제대로 활동해온 분들. 근데 관에서는 예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받지만 관내 방식으로 예술인을 증명해보자는 거예요, 제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데, 답답하고 이런 마음은 이해되거든요. 근데 불평을 넘어서 우리가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까지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하셔야지, 그래야지 판이 바뀐다는 걸 꼭 이제 좀 단소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도 음악한다, 우리도 예술한다라는 곡지였는데 이걸 읽지 않고 넘어갔었네요. 어쨌든 멋있네. 요 기억해 부분- 주이소. 네, 우리도 예술한다. 우리도 예술한다. 저도 가끔씩 음악을 합니다. 이게 큰 복선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만 하면 참 좋은데.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초대석 한 분 모셨는데요. 이쪽으로 모신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같은 거였나요? 그 소셜 마켓? 사회적 기업 혹은 마을 기업, 마을 기업, 소셜마켓, 예. 그리고 레인메이커를 운영하셨던, 레인메이커 운영하시던 하고 계시는 예, 이만수 대표님께서 북성로에, 요즘 예술가들에서는 핫한 촌이죠, 북촌. 북성로에서 복합문화공간을 오픈을 했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너무 이름하여 멋있습니다. 대화의 장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 대화의 장 공간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또 대표님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한번 다 같이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출발! 반갑습니다. 대담아서 시즌3 우리 드디어 현장 방문 한 군데 왔습니다. 현장 방문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현장 방문이란 말이 그죠? 저는 사실 간송미술전 이후에 처음 나왔습니다. 맞네요. 그냥 한 1년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너무나 중요하게 될 것 같은 공간, 아마 대구에서는 이런 공간이 최초의 시도이자 전국에서도 최초의 시도일 것 같고요. 문화예술 복합 공간이면서도 카페이면서도 또 식사 공간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협동조합이면서도 도시재생이면서도 정말 모든 것을 잘 섞은 대구 중구에 있는 북성로에 위치한 대화의 장에 왔습니다. 우리 이만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되게 쑥스럽네요. 제가 이 카메라 보고 이거 모노드라마 같기도 하고. 저에게 자축이 안 되는. 쑥스러우시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예, 이거 편집 안 하고 넘어간다면 저도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카메라만 보고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저도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대표님 저랑은 사실 얼굴은 되게 많이 뵀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사실. 아는 줄 알았죠. 그죠? 지나가다만 많이 뵀던 거. 네, 엄청 많이 뵀어요, 저도. 패치는 돼 있나요? 패치도 아닐 겁니다. 네, 아마 이렇게는 다 돼 있어요. 다 아실 건데 저만 그냥 가다가 만나보고 뭐 요새 또 마스크 쓰고 다니까 얼굴 구분이 안 가요. 그래도 표신 나세요. 네, 다행이네요.
좋은 얘기 맞죠? 나쁜 얘기 같은데 네, 약간 나쁜 얘기였던 걸로 네, 지금 어디서 외모로 지적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지적당한 기분이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이만수 대표님이 이전에는 소셜 마켓 또 이런 쪽에 레인메이커 하시다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새로운 게 왔으니까 새로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화의 장이라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 공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공간일까요? 저희가 사실 복합 문화 공간이 가지는 그 단어적 딱딱함과 그 되게 상업적 짙은 색깔들이 사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쓴 적은 없는데 포스팅이 되고 있는데 다들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저희는 어디도 써놓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소셜 살롱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만나는 곳, 만남의 장이고 대화는 대화의 장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고, 제일 처음 만들게 된 거는 저희가 레인메이커라는 이름으로 이제 올해로서 10주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10년 차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역에서 어떤 문화예술이라든지 뭐 사회적 약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딱딱하고 좀 뭐랄까 그런 약간 정형화된 것들을 좀 유하고 좀 대중적인 컨텐츠들로 만들려고 노력을 계속 해왔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하고 했었던 일들은 아닌데 어느새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너무 당연히 그렇게 저희가 살고 있고 저희의 라이프 스타일들도 다 그런 가치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2명인데 지금 처음에 4명부터 시작해서 12명이 되면서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좀 망라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진짜 문화예술단체 중에는 돈 제일 많이 임대료로 내봤을걸요 아마. 저희 450만 원 낸 적이 있거든요. 7평에. 네. 네네. 교동은 200만 원이었고 동성로는 450만 원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얼반 바로 앞이고 그 밸브 위에였죠. 아무튼 거기서 10개월 고군분투를 했었고, 하트렉스에도 사실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뭐 거의 500만 원 정도를 내는 거나 뭐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최전선에서 일단 임대료와 싸우고 있었고, 방청 같은 경우 저희가 입구에 있었는데 13만 원에 저희는 있었어요. 정말 못 볼 꼴을 정말 많이 봤어요. 거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이 지금은 120만 원이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나오자마자 1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만큼 정말 좀 뭐랄까 이런 문제들의 한 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걸로 피해를 보고 나오진 않았고요. 사실은 딱 그때쯤 됐을 때 거기가 질려서 나왔어요. 되게 신기하게. 네. 그렇게 질려서 나오셨는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이 공간을 완전히 매입해서 오셨습니다.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죠. 사실 근데 유기적이잖아요. 저희가 되게 유기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안 봤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직접적으로 차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찬 느낌? 약간 그러니까 이별을 말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별을 말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네, 딱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레인메이커를 하면서 8년차 말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5천만 원이라는 상금을 받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기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우수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상을 받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뭘 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이제 저희 것을 안 하고 남 것만 하니까 너무 남 것이 제 것도 아니고 약간 잘 돼도 배 아프고 못 되면 약간 아쉽고, 근데 하다가 갑자기 내 게 아닌 게 되고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뭐랄까 용력의 한계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저희 스스로도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팀이었는데 그것들 한번 도모해보자 이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뭐 도시재생 자금 같은 걸 알게 됐는데, 그걸 알게 되니까 임대로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아놓고 12억을 질러버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5천만 원을 받았는데 12억을 질렀다. 그래서 너 돈 되게 많이 벌었는가 보다. 뭐 사실 돈 적게 벌진 않았는데 여튼 뭐 거의 다 빌렸다고 보시면 돼요. 한 10억 가량을 빌렸다고 보시면 되고. 도대체 LTV 몇 %입니까 이게? 뭐 90%. 근데 뭐 갚겠죠. 뭐 안 되면 뭐 다시 팔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뭘까 그 이자를 내는 것과 그 건물주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라서 사실 저희에게 투자하는 느낌으로 적금을 들듯이 이제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래서 이 공간을 한 3개월, 어쩌면 3개월보다 좀 더 많이 알아본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 막 알아본 자리를 중구청이 먼저 매입해버리고 막 저희가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자리에 몇 군데 있었는데, 근데 운명처럼 이 공간으로 들어왔는데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여기를 살라고?
여기를? 약간 이런 투였는데 저희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네. 그럼 네. 네네. 이어서 그러면 공간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는데, 공간이 지금 찍고 있는 공간도 이 공간 안에 2층 건물 안에 공간이고요.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 건물이 한 대지로 치면 몇 평 정도 될까요? 저희 120평, 120평이면 굉장히 넓으시네요. 18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조금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면 마치 미로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조금 각각 장소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약간 암기 대회 나온 기분 들 것 같은데 이거 하다 보면 제가 너무 TMI가 컸네요. 여튼 저희가 그 아까 레인메이커랑 소셜마켓 얘기하셔가지고 저희 역사를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대화 드라마가 됐고 네, 대화의 장이란 대화장 여관이 있었다는 이 부지에 들어오고 나서 이 매력에 끌려가지고 1920년도에 있었대요. 되게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그 아시다시피 여기 예술인의 거리였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미술가, 뭐 구상신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 별 사람들이 여기 다 있었어요. 이중섭 작가도 여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계속해서 예술인들이 많았던 녹향도 있었고, 뭐 꽃자리 다방도 있었고 그런 곳인데, 그렇다면 여기는 뭐 했던 곳이냐 이걸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 연극인들이 옛날에 뭐 이렇게 단체로 왔을 때 합숙하고 영화인들이 합숙하고 이런 걸로 많이 썼대요. 그래서 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화의 장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지금 예술인과 대중들을 만나게 해보자. 이름도 대화장이었고 여관 이름이 진짜 대화의 장을 엮어내시네요. 네. 고리타분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약간 고고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그 안에 약간 힙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대화의 장으로 이름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용도 변경과 안에서 프로그램이 몇십 번 바뀌고 머리를 짓듣고 싸울 정도로 엄청난 말싸움을 하고, 말은 대화의 장이었지만 거의 뭐 싸움의 장, 뭐 저희 전쟁이었어요 여기는. 여튼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총 8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대화의 장 안에 이제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제일 처음엔 대화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이제 저희가 진짜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저 스스로도 대화하는 방법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정말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일단 기획 의도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대화의 장이라는 걸 만들면서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해야 돼서 좀 한 3개월 가량을 글을 쓴 것 같아요. 글을 썼는데 왜 우리가 대화 좀 해요? 저희 대화 좀 할래요? 이러면 되게 어떤 생각 드세요? 대화 좀 할래요? 저희 대화 좀 해요. 뭔가 진지한 얘기 한다거나 진지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약간 부정적인 얘기. 많이 부정적이죠. 보통 상사가 얘기하면은 자르는 거고 여자친구가 얘기하면 헤어지자는 얘기고 친구가 얘기하자면 굉장히 섭섭하다. 완전 기억이 난다. 네. 진짜. 대화 좀 할래요? 이러면 이틀 후에 우리 좀 대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통보했어요. 통보. 그러니까 보통 대화가 아니라 통보예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라면은 이제 대화가 정말 평소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대신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술 한잔 할래요? 약간 밥 좀 먹어요. 뭐 차 한잔 차 할래요? 한잔 할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대화 좀 하자는 얘기. 근데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너에게 기대고 싶다는 얘기로 많이 사용되더라고. 그만큼 저희가 대화를 많이 놓치고 살고 있고, 대화가 분명히 우리를 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매체인데, 우리가 너무 삶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심지어 돌아가는 세상도 모르는, 약간 그것을 대화로 하면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문화예술이 아니라 진짜 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계가 됐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상대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알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 세상이나 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거나 뭐 혹은 뭘 만들고 싶거나 좀 표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면 이제 창작으로 연결해야겠다 싶어서 이것들이 이제 대화에서 소통을 되고 창작이 되고 또다시 이제 소통이 되게 이렇게 막 연결이 되게끔 대화의 장을 설계를 했고, 그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 시대의 어떤 화두고 이슈이면서 키워드죠. 소통이라는 말을 저희가 사실은 많이 쓰는데, 그 소통이라는 말에서 다시 대화라는 원초적인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는 기분이 좀 드네요. 그래서 주제의식은 너무 명확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런 주제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마하게 좋아하게 할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네. 너무 잘 진짜 풀어내셨어요. 네. 깜짝 놀랄 만큼. 너무 감사해요. 일단 주제의식부터가 남다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평범한 주제의식, 소통, 뭐 아니면 힐링 이런 것들을
자칫 잘못하면 싸 보이거나 흔해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을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고해 보이거나 또 혹은 클래식해 보이거나 정말 조금 힙해 보이는 걸로 표현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다 의미도 대화장이라는 여관에서부터 시작한 역사적인 느낌. 북성로 또한 북성로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성로가 서울에 있는 북촌과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오는 문물을 받아들인 어떤 예술의 첫 시작의 발걸음이거든요. 이거 역사적으로 좀 잘난 척 해봤습니다. 지금 TMI죠. 네, TMI. 네, 거기 북성로 한가운데에 대화의 장. 우동 불고기죠, 북성로는. 우동이죠, 우동. 네. 우동 지금 불법이라서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간에. 거의 다 없었어요. 네. 어쨌든 이 대화의 장 시작 이 주제 의식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화면으로 조금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힙하다는 느낌이 단순히 주제 의식뿐만 아니라 공간에 물론 12억이란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12억이란 가치와 함께 너무 실명 거는 12억한테 좀 약간 미안하네요. 가치와 함께 그런 거에 정도 하는구나. 네. 학생입니다. 네. 네, 어쨌든 도시재생적인 느낌도 강하지만 도시재생을 뛰어넘어서 이 공간을 힙하게 만드셨어요. 각각의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리창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그리고 원래 있던 공간에 살려놓은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거든요. 이 조화가 너무 좋네. 네. 있던 것과 생각하시는 것들이 좋아. 네, 저희가 아까 한번 쭉 둘러봤는데 한 입구에서부터 또 암기의 시간 기억하시는 것대로 네. 살롱에서부터 쭉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말고 말해야 될 것. 네, 8가지예요. 8가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앞서 이제 대화살롱이라는 곳이 제일 메인이 되는 무대예요. 대화살롱은 이제 저희가 주마다 관통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어떤 대화를 하고 싶나요?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고 싶나요?를 시작으로 해서 취향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저 자리에서. 다들 힘든가 봐요. 여튼. 그리고 이제 7월은 이제 당신은 여름을 무엇으로 기억하나요? 라든지, 그리고 당신에게 색깔로 규정 지을 수 있는 영화가 있나요? 라든지, 굉장히 취향과 자아와 생활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관통하는 그런 질문들을 골고루 섞어서 배치했고요. 거기 마담들이 예술가들이 글 쓰는 음악하는 미술하는 예술가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주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로 저희가 책을 엮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튼 그곳에서는 빵과 와인, 과일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 모티브들은 사실 최후의 만찬이라는 모티브에서 찾았고 뭐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었고 저희가 여기서 진짜 이제는 대화할 때가 됐다 약간 이런 것을 좀 클래식하게 이미지화 시켜서 최후의 만찬으로 표현한 스테인드 글라스 문이 거기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 창문까지도 다. 네, 저희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죠. 네. 그것을 이제 직접 만들어서 넣었고 이제 빵이랑 와인, 과일, 뭐 커피 같은 것들을 즐기면서 대화를 하실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평범하게 카페로 이용하셔도 되고 6시부터 11시까지는 토크아워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토크들을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대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좀 약간 심화 있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서울에서 되게 살롱 문화가 많이 발달했거든요. 요 몇 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희 청년 세대, 제가 살고 있는 딱 지금 이 청년 세대들이 그걸 알아요.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욜로 라이프였고, 그것들의 이제 어떤 측면들이 부각되는 게 이제 살롱 문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도 사교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만 먹으니까 너무 이제 이게 너무 소비적이고, 그냥 막 술 먹으면 되게 현타 오잖아요, 사실. 왜 먹었지? 왜 술 깨는 약을 먹고 있지? 약간 지금 현타 중입니다. 왜 숙취를 해소하고 있지? 지금 제가 현타 중이거든요. 술을 왜 돈 주고 먹어서 왜 돈 주고 약을 먹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술이라는 게 되게 좋은 매개이기도 하지만 여튼 우리는 너무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저희는 낯선 대화라는 걸 가져왔어요. 거기서 낯선 대화는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낯선 관계 속에서 대화,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 그렇지만 또 낯선 대화 자체로 낯선 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선입견, 서로에 대한 경험을 전제로 이 모든 대화들이 이루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사실. 피곤하고 대화가 계속 감정적이어지고
너무 서로에게 잃기만 하는 그런 맞습니다. 대화가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때로는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평소에는 막 오글거려서 하지 못했던 대화들 있잖아. 내가 그 영화를 봤는데 진짜 그 영화 보고 진짜 막 뭐랄까 내가 막 파랗게 물들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혹시 뭐야? 뭐 시스냐? 막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얘기들을 진짜 친구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 해도 이상하지 않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마피아 게임 하듯이 이제 들어오면은 두 분 알아도 모른 척 하셔야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 먼저 걸어도 얘 왜 이래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대화를 이끌어낸다면은 우리가 정말 재밌는 대화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시범 운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되게 평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오지는 아니라도 여행지에 혼자 갔을 때 어떤 바에 갔는데 되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행지에 온 것 같은 느낌? 마치 지금 이 일상이 여행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튼 살롱은 그런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살롱 부분을 저희가 왔을 때 아까 전에 만나기 전에 저희는 잠깐 찾아왔었잖아요. 실제로는 그냥 북성로에 되게 이쁜 카페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쁜 카페인데 거기서 저녁 시간에는 혼자 와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구나라는 개념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주제가 있고요. 그 대화의 주제에 따라서 자기를 표현하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낮 시간에 잠깐 와서 북송로에 이쁜 카페가 있다던데 하고 찾아와 보시면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안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이 잘 붙어 있거든요. 그 설명을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화의 장 공간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대화 살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저희 대담마술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공간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 친구들도 한 번씩 와서 이런 공간이 있다 알려주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와볼 것 같고요. 저는 꼭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낯선 사람 만나고 여행지 가서 사람 만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지 가서 누군가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데 아까 좀 다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살롱, 사교의 장인데 그게 어떤 이성적인 관계라든가 혹은 스트레스 푸는 장소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대화 또 나를 표현하는 대화들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얘기하는 중에 되게 궁금한 게 그 낯선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낯선이라는 게 많은 게 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내랑 가까운데 내가 하지 못했던 그 낯섦을 아까 저는 문구들을 느꼈거든요. 너무 좋다. 이 질문은 나는 내한테 할 수 없었는데 누가 나한테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자신과 대화하는 되게 재밌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북성로에 있는 먼저 대화의 장의 대화의 살롱부터 한번 찾아와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 뒤에 있는 주방이 있어요. 주방은 또 약간 생소한 개념인데 공유 주방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개인이랑 단체나 이제 창업자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다이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뭐 점심 대관, 오후 대관으로 나눠져 있고 누구나 오셔가지고 그냥 파티를 하셔도 되고 장사를 하셔도 되고 근데 그곳에도 대화가 존재하는 우리가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정말 밥심, 한국인 밥심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밥 먹을래요? 이것도 결국 대화할래요? 인 것처럼 그곳에서 좀 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만들었고요. 그 뒤에 3번 대화 강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화 강당은 딱 저희 세대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막 나와요. 다락에서 왜 영화 보면서 누워가지고 막 보는 그런 약간 뭐랄까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로망을 실현시켜 봤는데 한옥이랑 강당의 조화가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되게 아늑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영화가 소음이 없는데 무성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과 커피를 즐기실 수 있고 평소에는 거기는 이제 교육이랑 공연장으로 대관을 하고 있어서 몇 번 쌤이랑 세미나도 있었는데 네. 그게 진짜 공연장으로도 무슨 세미나장으로도 정말 잘 쓰이게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뭐 엄청 기능적이 좋진 않은데 분위기가 되게 잘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공간. 두 번째 공간은 공유 주방의 개념이고 세 번째 공간은 어떤 강당의 개념 혹은 공연장 혹은 뭐 세미나 장소의 개념인데
물론 힙합니다. 특히나 두 번째 공간은 우리 심야식당 같은 느낌. 그런데 포트럭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혹시나 파티를 하고 싶어 하거나 하실 때 대관을 하시면 좋고요. 또 점심시간에 식사를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북성로 지나가시다가 배고픈데 하시면 찾아와서 식사 한 끼 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공간에서는 공연도 가능하고 세미나도 가능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는 거 정말 멋있게 영화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커피 마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번째는 저희가 유일하게 공간이 아닌 컨텐츠인데요. 대화 살롱이랑 대화 강당에서 나온 것들을 모아서 좀 더 심화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대화 클럽이라는 컨텐츠인데 대화 클럽에는 대화 클럽 마담들이 존재하는데 클럽 마담들이 또 다 예술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클럽에서는 저희가 만든 365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로 글을 써서 피드백해주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말하기 클럽, 영화 클럽, 그리고 이제 비건 다이닝 클럽, 뭐 그리고 환경 영화 클럽, 그리고 사랑 영화 클럽 등 8가지 클럽이 있고요. 그것들에 이제 참여하시면은 뭐 커피 한 잔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이제 예술가 분들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정말 사교 모임처럼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당신이 좋아하게 만들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알고 약간 그런 클럽들을 다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대화 광장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미로 사이에 좀 그나마 큰 광장이 하나 있어요. 팔로우라는 그래픽 아티스트가 저희를 위해서 그려준 그림이 있고요. 거긴 다양성이라든지 평화를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평소에는 커피도 드시고 뭐 맥주도 드시고 하시는데 이제 주말에는 여기 마켓이 열리고 또 가끔씩 축제가 열리기도 해요. 저희가 오픈식 때 한번 공연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픈식 때 저기서 공연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2층에서 문 열고 수경이 누나가 공연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옥상에서 옥민 씨가 고양이처럼 공연을 했어요. 너무 재밌더라. 이색적이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여름밤의 낭만이 가득한 공간이고요. 광장에서는 우리가 모이면 무지개가 뜰까요? 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여튼 우리는 거기서 만난다 라는 생각으로 그 공간을 만들었고 그 앞에는 이제 6번 스튜디오가 있어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약간 강박 같은데 또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대화가 좀 자신과 대화를 한 적이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형 필름으로 셀프 포트레이트를 찍는데 그 중에 10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3가지 질문에 한 번씩 필름으로 사진을 찍는 그런 타이밍을 넣어뒀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진짜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진짜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커플이나 친구로 왔을 때는 관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그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다 찍고 나와서는 저희가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글을 써서 필름이 현상이 되면 한 2주일 걸리잖아요. 그 2주일이 걸리고 나서 그 글과 함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약간 좀 그냥 기존의 예쁜 사진관보다는 마음이 예쁜 사진관 그리고 좀 든든해지는 사진관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 스튜디오 안에는 사진관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 이슈들로 만들어 놓은 좀 힙한 옷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팝업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이것들로 계속해서 저희가 다양성이라든지 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디자인이나 영상 말고 이제 상품으로도 선보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 물건을 구매해서 우리가 그 NGO에 기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일상 속에서 그것을 소비하면서 더 많이 다른 그 이슈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되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회적 소비라는 단어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신을 마주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컨셉의 스튜디오가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7번인데요. 어이구. 많습니다. 7번 맞죠? 네. 대화 오피스는 공유 오피스로 이용되고 있고 저희 레인메이커 협동조합이 사업자들, 프리랜서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12명이서 같이 지내고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이 대화회장을 맡아서 공간을 맡아서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브랜딩하고 디렉팅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대중들, 청년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좀 이것이 되게 가치 있는 게 힙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힙 거리는데 네 여튼 좀 뭐랄까 되게 고리타분하지 않고 힙하다는 것을 저희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저희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북성로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성로 대구까지. 네. 네. 마지막 8번째 공간은요? 바로 여기 지금 계신 공간인데 여기는 진짜 저희가 소셜 마켓으로부터 메이커스 마켓 그리고 수창청춘 맨션에게 에서 했던 일들을 좀 망라했던 공간인데 이제 약간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4차 산업들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단순하고 뭔가 1차원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플랫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기적이고 막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전시장에 걸려있는 그림 같은 것들은 어떤 영감을 주기에 너무 약한 게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쉽게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 차원의 세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라면 이제 저희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과 이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야기와 이 사람 전체가 주는 이미지, 이 공간이 주는 이미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단순히 플리마켓을 뛰어넘어서 공방이기도 하고 플리마켓이기도 하고 팝업 스토어이기도 하고 이제 오픈 스튜디오이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아트스테이기도 한 공간을 만들어 와야겠다 해서 지금 9분 정도를 여기 입점시킬 생각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서로 협업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사실 임대인들이 되게 비싼 분들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과금 포함해서 30만 원이라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서로가 이제 광고비도 줄일 수 있고 이제 여기 있으면서 도울 수 있고 클래스룸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공간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딱 올라오셨을 때 여기가 약간 뭘까? 라는 생각을 들게 좀 약간 자연 친화적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것저것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좀 그런 상태로 만들었고 저희가 이 뭐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대화회장 이 전체를 오셨을 때 굉장히 일상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기는 좀 힘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판타지인가 아니면 일상이 아니라 여행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만들어 드렸고 그 와중에 이제 요소로서 이게 일상임을 보여주고 이제 일상과 이 사이를 오고 가는 그런 공간들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 공방 같은 경우도 돌아와서 대화 공방 같은 경우도 단순히 작가분이랑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그 대화로 이루어진 것들이 창작으로 이루어지고 일상의 예술이 실천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만들었어요. 공간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국적인 느낌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구경하러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방 작가님들 여기 혹시나 이거 보시고 입주하실 작가님이 계시다면 연락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네. 좀 다들 꺼려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난다면 그 8가지 공간이 전부 다 사실은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가다 보면 사진 찍는 공간에서는 또 나와의 대화까지도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그 공간 안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은 세상과의 대화, 세상에 대한 공감,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이 공방에 와서는 어떤 최고의 지금의 이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상에 대한 대화, 이 대화라는 주제로 많은 것을 풀어냈는데 이 모든 게 전부 사실은 되게 힙하고 사실은 되게 새로운 것 같지만 이만수 대표님께서 계속 해왔던 일들이세요.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 안에서 그 가치들을 만들어 오셨는데 공간에서 소위 말하는 쫓겨나는 경험 속에서 그 가치들이 맺어지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맺어지고 있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만드는 것 속에 힙함 그리고 일상 속에서 사회적 소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언어 생각이 아니라 이제 펼쳐져 있어요. 그게 되게 놀라워요. 말씀 들으시고 어려워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시면 그냥 느낌으로 오실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게. 네. 뭐 한마디로 쩝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되게 가치로운 것들이 너무 착한 척 하는 거고 약간 오그라드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되게 연예인들 뭐 이효리 같은 연예인들이 제일 큰 것 같은데 그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제주도에 가서 소박한 삶을 산다는 게 한순간 좀 약간 힙하게 비춰지는 게 있더라고요. 덕분에 그런 영향력들 때문에 저희도 이런 일들 하면서 좀 이제 이것도 힙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퀴어에 대한 얘기도 퀴어 문화 축제가 되게 힙한 장르예요, 사실.
폴로 라이프 로렌 화보 같은 것만 봐도 굉장히 힙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힙함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한 사람은 존재라고. 그냥 그렇게 좀 일상 속에서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게끔 사실 많이 배치해뒀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만들면서 막 이 공간이 마치 봉준호 영화 같은 거다. 왜냐면은 단순히 사진 찍고 그냥 이쁜 곳이기도 한데 그까지만 알아도 상관은 없는데 더 알고 싶으면은 소름 끼치는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너희가 더 알면 더 재밌을 거다. 양파 같은 어드벤처 공간이다. 게임처럼. 네, 약간 이런 거를 사실 많이 넣어놨어요. 막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내 이야기가 아니면은 좀 저희는 사실 문화예술 파트 쪽에서도 되게 사회적인 파트만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곳곳에 무지개가 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곳곳이 알록달록하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모여서 뭔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였는데 그냥 그 되게 다양한 색깔이 가지고 있는 조각들인 것 마냥 느껴지게 만들려고 진짜 설계를 했어요. 진짜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도 무언가 바꾸려고 하고 무언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 더 건강하지 않나. 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원래 이런 거다. 원래 국민들은 이런 걸 바란다. 원래 사람들은 이런 걸 바란다. 라고 생각하자고 우리는 계속 힘당하자 했는데 그걸 아예 실현하시고 계신 분이세요. 진짜로.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찬입니까? 네. 눈앞에 이게 펼쳐지니까 저는 진짜 묘해, 이름이 묘해. 네,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실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 대화의 장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서 치시면 되세요. 네, 대화의 장 치기도 쉽죠. 대화의 장 네이버에서도 치면 치셔도 되고. 네, 그냥 나올 거고 사진만 보셔도 아 이런 공간이 있구나 하실 건데 와 보시면 더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 좋고요. 이 대화의 장 특히나 이 광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야 숨막히는 풍경이 나타납니다. 정말 멋있는 풍경이 나타나니까 어디 유럽 외국의 어디선가 나타난 그런 느낌이 나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화의 장이란 공간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향후 10년, 100년 진짜 대화의 장 이 공간은 대구에서는 유일하고요. 전국적으로도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는 공간일 거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공간은 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공간 얼마만큼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대화가 잘 안 돼서 대화를 배울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평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워낙 실패한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그 대중들의 코드와 그리고 그 대중적인 취향과 저희의 가치 지향적인 코드를 합쳐서 두 마리 토끼 못 잡는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정말 혼쭐 나게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와주시면은 관심 가져주시면은 확실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을 거예요. 오시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분명히. 네, 북성로에 있는 대화의 장 공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성공하시든지 여기가 재건축이 돼서 땅값이 대박 나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떻게든 성공은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성로의 대화의 장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인스타 검색해 보시고 찾아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저랑 같이 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만수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고요. 자,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안녕. 오늘 대담아소 시즌3 6월의 두 번째 방송 마칠 건데요. 오늘의 음악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좀 제가 소개해드리기 좀 가슴이 떨리는데 한동안 활동을 안 했던 음악가인데 최근에 활동을 다시 시작하셨더라고요. 이 모시기 진짜 힘든 분인데 이번에 모시어서 제가 이번에 녹음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노래하시는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정말 감동적인 정말 여러분들께서 좀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의 이제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은 설명 안 드리고 바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대담아소 6월 두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요. 대담아소 좋아요와 구독 끝까지 보시면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대담아소였습니다. 안녕.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남쪽 해안에 거북이가 살고 있었네. 바다로 떠난 거북이는
다시 돌아와 새 생명을 낳지. 그래서 거북이가 되고 싶어 바다로 떠났다네. 그래서 항해가 시작되었고 거북족도 일찍 바다 물길을 열었지. 그들의 꿈이 얼마만큼 넓은지 상상할 수 없다네. 그래서 그들의 배는 신화가 되어지. 저배 저 붉은 곳, 저 푸른 용머리 불 뿜는 나가리. 황홀하구나 황홀하구나. 나를 태워라 나를 태워라 나를 태워라 태워라. 네,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연습하는 거를 한번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고, 뭐 이걸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음악 활동 혹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잘하시는데요. 네, 최근에 많이 제가 들었어. 락 밴드를 다시 시작했는데 연습은 뮤지컬 노래를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실용음악 학원도 하시고 계시니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올려봤습니다.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네, 안녕. 여기까지.